안녕하십니까. 우경 한의학단입니다. 고 북경대 교수 유도준님의 50년 임상 경험을 정선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문 한자 원문을 완판 통독 일로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목경, 목 부위에 영종이 있다. 영자는 병은 병인데 영영영, 이것이 그 가끈 영자의 뜻을 따온 것 같아요. 가끈 영자가 있거든요. 가끈. 갓에 매는 끈. 자, 가끈 영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그 갓끈을 매는 그 끈 부분에 혹이 생긴다 해서 병은 병인데 갓끈을 매는 부분에 이것이 갓끈 영자입니다. 갓끈 영. 그래서 그 뜻이 서로 상관성이 있죠. 혹은 혹인데 갓끈을 매는 부분에 혹이 생겼다. 그래서 혹 영자입니다. 혹 영. 목 부분에 생기는 혹이다. 현대의학에서는 갑상선 종대에 해당한다 라고 부연 설명을 달아놨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갑상선 종대에 대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녹화장은 통나무 집에서 뉴질랜드 지금 밤 12시를 넘긴 한밤중에 주변에 찻소리와 공해가 없는 상태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밖에는 여기는 늦은 가을비가 조록조록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그 내리는 빗소리가 천장에 부딪혀서 다다다닥 자자자작 자작자작 빗소리의 장단을 내주고 있습니다. 빗소리의 장단을 들어가면서 운치 있는 한문 강독을 해가고 있습니다. 갑상선이 종대에 크게 부어오르는 병을 앓고 있다. 수술을 외부 두려워하여 수술을 받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전청 중의 치료하였다. 중의 치료로 돌릴전 돌다전 바꾸어 요청했다. 바꾸어 중의 치료를 요청해왔다. 이런 얘기죠. 진찰해 보면 오른쪽 목 부위에 하나의 부어오른 물질이 있는데 그 크기가 마치 계란 크기만 하더라. 여기서 대소는 크기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계란의 크기만 하더라. 그것을 만져보면 그 형질은 연하면서 아프지는 않더라. 아픈 통증은 없고 그 말랑말랑 연한 형질을 띠고 있고 누급 경항 전동 분리하게 하더라. 그것이 목을 전동 돌리는 동작을 분리하게 한다. 그 늪에가 단지 그 늪에는 목을 돌리는 동작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아울러 동반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머리가 아프고 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번조하고 번거롭고 안정하지 못하고 조동, 서두를 조급하고 조동하는 감정이며 목구멍이 아파오고 기침을 하고 담이 토해내지는데 담 중에 피를 띠게 되고 입이 마르고 변이 마르고 혀의 질은 어두운 붉은색을 띠고 설태는 노라면서 기름때가 끼어 있고 맥은 활삭하더라. 자, 이 같은 증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그 목 부분에 이런 그 부어오르는 물질이 계란 크기로다가
제법 큰 크기네요. 만져보았을 때 부드럽고 연하고 아프지는 않고, 이것이 그 목을 돌리는 데에 불편함이 있고, 머리가 아파온다. 왜 머리가 아파올까? 땀을 많이 낸다. 땀이 많이 난다. 허열, 번열로 인한 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번조롭다. 뭔가 허화가 망동해서 가슴 위로 치받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목구멍이 아프고, 목구멍이 뭔가 그 건조하고 말라 들어가면서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고요. 기침을 하고, 기가 역상하는 기침을 하고, 담중에 피가 맺혀 있다. 피가 맺혀 있다. 이것이 문제네요. 담중에 피를 띠고 있고, 입이 마르고, 변이 메마르고, 설질이 어두운 홍색이고, 설질이 어둡다는 얘기는 뭔가 그 몸의 어혈적인 속성도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설태가 노랗고 기름때가 많다 하는 얘기는 역시 그 담열로 인한 승열, 담열이 인한 열과 슬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맥도 역시 활삭한 맥이 뜬다. 담습과 열상이 있는 상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네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변증을 어떻게 해 나가실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자, 이 변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독이 연결된 것이다. 쌓여 맺힌 것이다. 화독이 어디에? 폐와 양면 두 경맥에 쌓여 맺혀진 것이다. 화독이. 왜 화독이 생겼을까요? 화독이 치료함에 화를 사시켜주고 독을 풀어주는 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그 지붕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잔잔히 잡음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빗소리입니다. 정겨운 빗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울리는 가운데에 강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빗소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처방을 어떻게 했을까? 대황, 황금, 황년, 현삼, 주로 그 화를 씻어내는 제제, 아울러 그 건조한 대변을 소통시키는 대황, 그 다음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현삼, 현삼을 강력히 많이 넣어줬네요. 30g. 5제를 복용함에 대변이 통하겠죠. 대황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변을 통하게 해주고, 일단 아래로 소통이 되게 열어줘야 되겠죠. 기침으로 나오던 피가 멈추었고, 폐의 염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관지 염증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피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해소됐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아파오던 것들도 모두 나왔다. 그러나 뒤집는 말이죠. 담의 탁한 물질은 여전히 왕성해서 토해내도 다 토해내지지를 않더라. 화열이 담을 생했기 때문이다. 즉 바로 담과 화가, 담이 만들어져 쌓여 있다는 거죠. 담과 화가 교절하여 서로 맺어져서 이것이 발하여 영종이 된 것이다. 그 영종이 된 그 기전이 바로 담화가 맺어져서 담물질이 화와 함께 맺혀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니 또한 마땅히 청열사화, 열과 화를 청사시켜주고 담을 화시키고 맺어진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방을 또 바꿨네요. 연교, 절폐, 사간, 창포, 팔남근, 현삼, 길경, 폐적으로 작용하는 데로서 길경을 넣어줬네요. 생감초, 황금, 황년, 하고초,
장청과, 강잠, 노봉방, 단피 이와 같은 약재로 처방이 이루어졌네요. 꽤 많은 약재가 여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15종류 정도의 약이 해당이 되네요. 다시 한번 들어간 약재를 짚어봅니다. 연교, 열을 떨어뜨리고, 절패, 다음에 사간이라는 약재가 들어갔네요. 사간의 약재가 이와같이 뿌리가 되어 있고, 사간의 약성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사간은 우리말로 범부채라고 하네요. 쓰면서 찬성질이 있다. 그래서 청열해독하는 작용이 있고, 담을 사기로 목구멍을 아주 잘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병에 실열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비기가 허하여 묽은 똥을 넣거나 인부들은 복용을 조심해야 한다. 해소 기천하는 것을 담연이 옹성한 것, 인후 종통 등에 쓰여지는 약재로 하네요. 사간, 고한한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간. 창토, 팔남근, 현삼, 길경, 생감초, 황금, 황년, 하고초, 청장과. 여기서 또 청장과라는 약재가 또 등장하네요. 장청과. 생긴 모습이 이와 같이 열매를 말린, 과실을 말린 모양이 이와 같이 생겼네요. 장청과에 대해서 또 살짝 알아보고 합니다. 장청과는 사군자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가자의 어린 과실이다 라고 그러네요. 가자의 어린 과실. 쓰며 달고 삽한 성질이 있고 약간의 찬 성분도 있다. 떫은 맛도 있고 쓰고 달고 떫고 약간의 차가운 성질도 있다. 청열 생진 진액을 생하게 해준다. 인후를 목구멍을 편안하게 해주고 독을 풀어주는, 그래서 목계통에 열을 씻어내주는, 그 다음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약재재로서 쓰여짐을 알 수 있네요. 장청과. 아주 접시에 끌어다가 잘 이런 약재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강잠, 노봉방, 단피 이와 같은 약재로 해서 14제를 복용했다. 약을 복용한 뒤에 대량의 미죽, 쌀죽 모양의 하얀 담을 토해내더라. 하하. 대량의 쌀죽 모양의 하얀 담을 토해냈다. 그것이 목에 맺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울러서 영종이 소고된 것이 태반이다. 거의 대부분이 소고되었다. 그러니 약이 이미 그 관역에 딱 들어맞은 셈이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된다니. 계속해서 이 방을 사용해서 더하고 빼면서 진퇴하였다. 진상 또는 물려냈다. 또 30제에 이르도록 30제에 이르도록 복용하니 영종이 소실되었고 죄증들이 모두 편안하게 사라졌더라. 아하, 30제. 제법 오래된 경과를 꾸준히 지켜봐가면서 먹어야 되네요. 앞에서 14제를 먹었고 또 30제를 먹었고 또 그 앞에서 또 5제를 먹었고, 일단 1차로 대변을 통하게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끓어오르는 열을 우선 급한 대로 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갈증을 잡아주고, 목통, 인후 공통을 잡아주는 1차적인 처방이 있었고, 1차, 2차, 3차에 걸친 단계적 치료가 시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피는 글, 영종은 5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5가지가 있군요. 본의안에서 아는 것은 기영의 범주에 속한다. 아까 기영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영. 소양경에 나가 생겼을 때는 기나다 했는데, 이것도 소양경에 해당해서 기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영에 속한다.
기형의 범주에 속한다. 임상상으로 대부분 몸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생긴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 울결되면 안 돼요. 간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서적인 울결, 이것이 우리 몸의 울화, 병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죠. 화 속에서 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화가 맺혀져. 그래서 지나치게 과식, 폭주, 폭음 이런 것도 안 좋죠. 담이 응결되어서 이루는 것이다. 간울과 화결과 담음, 담에 의해서 담이 응결되지 않도록, 담이 응결되는 원인으로서 소화장애도 이 담을 만들어내는 주요 병인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화의 독이 어디에 맺혀져 있는 것이냐? 바로 폐와 양명 두 경락에 걸쳐서 맺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함에 있어서 사화 해독시키는 것으로서 먼저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화를 사시키고 독을 풀어주는 그것으로서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방에서 삼황사심탕에 중가 현삼하였다. 거듭 현삼을 더해서 사용했다. 바로 그 처방이 삼황사심탕이 되겠네요. 사화 해독시키는 방법으로서 삼황사심탕의 현삼을 중과했다. 즉 황금으로서 폐의 화를 씻어내준다. 황금으로서. 대환과 황련은 위장의 화를 씻어내준다. 대환과 황련은 위장의 화를 씻어내준다. 현삼이 음을 길러주고 열을 씻어내며 복을 풀어내주기까지 한다. 현삼의 능력이 아주 종합적이군요. 음을 길러주기도 하고 아울러 열독을 청해시켜주는 그와 같은 뛰어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현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해야 이게 기다릴 때 기다린다, 기다려야 한다. 화열의 기세가 줄어들고 담열이 단노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노출된다 이런 뜻이죠. 단정할 단, 바를 단. 담열이 단호하게 화열의 기세가 줄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일단은 화열의 기세를 잠재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화열을 잠재운 다음에 담열이 단호하게 드러나게 되면 전방하여 방을 돌려서 바꾸어 사용한다. 두 번째는 청화담열 하는 것으로 바꾼다. 해독 산결하는 법으로 바꾼다. 두 번째는 1차적으로 화열의 기세를 꺾어 누르고 그러고 나면 담열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데, 담열이 단호하게 드러났을 때에 그 집중적으로 담열을 또 쳐낸다는 얘기죠. 방을 바꾸어 청화담열하고 담열을 청화시키고 열을 씻어내고 담을 화시키는 거죠. 사겨내는 거죠. 청화담열하고 해독 산결시키는 법을 사용한다. 2차 때에는. 그래서 그 처방으로 황금과 황련을 사용해서 청열, 사화, 열과 화를 씻어냈고, 황금과 황련이 아울러서 연교와 탈남근과 사간과 장청과 이와 같은 것들은 청열, 해독시켜주고 열과 복을 씻어내고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했다. 연교, 탈남근, 사간, 장청과 이와 같은 것들이 이어서 폐모, 창포, 하고초, 강잠, 모봉방 이와 같은 것들은 담을 화시키고 맺어진 것을 흩어지게 하여 그 핵을 사라지게 한다.
화담시키는 작용을 담을 집중적으로 새겨주는 제재로서 해모, 창포, 하고초, 강잠, 노봉방 같은 것들이 담을 화시키고 맺어진 것을 풀어 헤치는, 그래서 그 맺어진 핵을 사라지게 했다. 길경과 감초는 바로 이 폐의 목구멍을 원활하게 적셔주고 열어서 갭이 막힌 것을 열어주고 부어오른 것을 사라지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현삼과 단피는 음을 길러주고 피를 서늘하게 식혀주고 독을 풀어준다. 이것들을 복용함으로 해서 가히 하여금, 화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고, 독으로 하여금 풀어지게 하며, 담으로 하여금 열리게 하고, 부은 것으로 하여금 사라지게 하니, 제증이 모든 증이 수지하여 그에 따라서 유하게 된다. 갑상선 종대라는 그 난치, 접근하기 어려운 치료를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했다는 데에 대해서 깊은 경도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익히어야 되겠습니다.